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롯데 에너지 7만 원에 머티리얼즈. 네. 30% 보유 중인데 지금 이게 그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7만 원이면 고점대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요. 1%좀 많이 밀렸네요. 네, 지금 계속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서 우리 네. 시청자님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지금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과연? 네, 중립 한 분, 긍정 한 분, 부정 두 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으니까 네.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오는 거는 조금 무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만 뭐 괜찮다 하시면은 네. 본저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근데 다만 이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영위하는 이제 섹터가 문제일 텐데 양극재들은 잘 올라가지만 동박들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동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자재 가격, 두 번째 중국발 공급 과잉, 그리고 우리 원자재가의 반등이 같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판가 상승으로 계속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구리 원자재 값도 안 오릅니다. 수요는 지속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향후 먼 미래까지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를 예견하기 때문에 동박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 내 이제 기업 평가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이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 같은 경우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을 좀 반등을 노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박 섹터는 전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 구리의 반등이 먼저 이어지면서 판가 인상까지 이어지는 흐름까지 보인다면은 충분히 지금 재차 상승 구간으로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타 아니면 완전히 시장이 생각하고도 있지 못하던 소외주 위주로 좀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이루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박 특히나 이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제 시장에 완전 관심이 없는 섹터에서도 저는 충분하게 반등 여지가 아직은 열려 있을 만큼 시장에 수급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면서 구리 가격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구리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경기 회복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견주면서 지금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구리는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면서 구리 수요도 올라오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구리 상승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아쉬운 상황이겠지만 결국에 경기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 선행적인 부분에서 이제 들어간다면은 반등 여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제 또 저가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장기 아마 7만 원대시면은 뭐 4월 달 아니면은 좀 장기간 동안 보유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선행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추세를 돌린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주가의 상승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만 원 구간을 만약에 도달한다. 하면은 그때 일부 물량 조금 덜어내시고 조금 더 보시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 진출도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당장 사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실지언정 홀딩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6만 원 부근에서 약간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어니QNC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809원에 10%예요. 28,8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정도인데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군요.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좀 비슷하신 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QNC에 대한 의견 어떻게 되실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이네요. 네,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목표가 4만 원대 리포트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4만 원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최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추세를 보더라도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조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이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이 쿼츠라는 것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 전방 산업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쿼츠 부문에 대한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이 감산량을 좀 축소가 되고 또 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되겠고, 또 북미 고객사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자회사의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방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산업이 굉장히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라든지 올해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견조한 모습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중장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이 연기금에서도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청자님 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예. 중립 의견은 이번엔 긍정이었어요. 아, 예, 네네. 긍정 예. 의견인데 저도 이제 원익QNC에 대한 뭐 성장성에는 전혀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구간이 조금 흔들리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은 우리가 내일장 그리고 혹은 그 다음 장 이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지금 뭐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으로 나온 그 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으로 나온 얘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섞여서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 이러기엔 너무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측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관들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수료 베이스니까 저렇게 대량으로 매도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의 어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제껴놓고 봐야 돼요. 그럼 제껴놨다는 거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얼마까지는 들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드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38,000원 이상은 적어도 38,000원 이상은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시청자분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게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라고 기원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가져가셔서 수익 챙겨가 보시길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들고 계세요? 인수콕이고요. 네. 1,660원에 20%인데요. 네. 이게 실적도 안 좋고 하는데 한 번씩 자회사 그린수소 이슈로 한 번씩 오르는데 3,000원대 유지를 하다가 시비 발행하면서 확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들 말씀 듣고 정리를 하든 뭐 하든 좀 도움을 받으려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그 당시에는요, TV 홈쇼핑에 그 화장품 사업도 같이 해서 화장품도 판매를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공개식도 저거 또 소연인가 그 연예인도 해서 잘 나오고 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실적이 영 엉망이라서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러니까요. 뭐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유일하게 네. 매니저님만 긍정이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부정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희망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한번 희망을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 안 되나요? 자, 인스코비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스코비 지금 현재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뭐 그렇게 지금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매니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인스코비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인스코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실질적인 부분도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차트의 움직임이라든가 수급적인 움직임도 안 좋지만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전자공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전자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CB나 BW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조금 전에 뭐 상담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번 하셨지만 지금 뭐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전환가액이 지금 1255원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1개월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리피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행사하고 있는 총액이 지금 94억입니다. 94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1240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이 11을 발행한 지는 2021년도에 발행을 해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보니까 딱히 지금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6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아직 그 전환사채가 좀 남아있어서 주가를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 자원 종목들을 보면 항상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화장품 사업도 하겠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또 좋아지고 뭐 어떤 핵심이 있으면 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우리 한다. 뭐 그러다가 또 AI 관련된 게 또 주목을 받으면 우리 AI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어떻게 하는지 띄우기 위한 내용들이 좀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만 보자면은 솔직히 기업적인 내재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자면 인스코비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항상 뭐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너무 종목이 깨끗해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제 소위 이제 가치주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CB라든가 BW를 갖다가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전환 신청도 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채권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보다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기업의 2년, 3년 이상은 바라보고 채권을 구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봤을 때 인스코비가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견뎌보고 아직까지 10이라든가 BW 아직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나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금은 견뎌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2 발행 이슈가 좀 있으니까 주가 네.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희망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재료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부정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범수 팀장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좀 말을 좀 주의 깊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이제 아니라고 부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솔직히 박수범 매니저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 평가 관련해가지고 물론 일정 한 점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테마를 엮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우리 훑어보자고요. 인스코비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훑어보면은 바이오, NFT 그리고 또 뒤로 와서 화장품, 알뜰폰.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던 그날 이슈에 있는 뉴스들만 계속해서 올려 띄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주가를 분양시키고 오히려 매도를 하기 위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데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 상승률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이제 중소형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고금리 기간입니다. 고금리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분기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자 발생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주가 내지는 회사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흐름에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떠실까. 물론 이제 좋은 이슈가 붙는다면은 상승을 또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소외주긴 합니다만 그렇게 시총이 크거나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CQ센인데요. 네. 제가 한 7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매수가가 네, 어떻게 5천. 되실까요? 5,100원이요. 5,100원에 비중 70%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십니다. 비중도 되게 크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많이 밀려서 걱정이 네. 좀 되실 것 같은데 네 분께 한번 대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센에 대한 의견 어떻게 되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시큐센은 네. 중립이 아. 두 분이나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그러네요. 사실 네. 요즘에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거의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셔서 참 의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병문 네. 대표님 예. 매수가까지 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저라면 이 종목 지금 손절해요. 비중도 그러니까 크시죠. 네. 비중도 높으시고 사실 이게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돈나무 캐시우드라는 그 네. 유명한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네. 있잖아요. 그죠? 여성 펀드 매니저.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보안 관련주들을 포트에 굉장히 많이 담았다. 이러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연초에 조금 약간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어찌 됐든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온기 즉 정기 감사 보고가 있는 시즌 내년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손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는 여기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감히 손절하고 차라리 70%의 비중을 조금 정말 성장성 있는 곳에 담아서 장기적인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차트상 봐도 지금은 희망 고문하는 기간이에요. 이거 곧 올라올 거야 라는 희망만 주는 것이지 제대로 된 상승이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제 관점에서는 단언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고요. 두 분은 또 중립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큐센 도와드렸고요. 저희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미래 반도체 26,000원에 10%입니다. 미래반도체 신규 상장주로 좀 핫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네. 조금 밀리면서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의견 판넬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분의 의견은 긍정이 우세하네요. 네. 그럼 긍정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조범수 팀장님이 또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이 네. 미래 반도체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거의 공모가까지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오히려 할인 기회지 않나 싶은데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까지 왜냐면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성은 충분히 갖춘 종목이 미래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금일 중에 최대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저가권에서 반발 매수세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앞선 시장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엔비디아가 올랐냐 내렸냐 이걸 좀 선행적으로 쫓아가는 모습들이 좀 강력하게 보였었는데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언제나 좀 큰 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반도체들은 이제 함께 항상 묶여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큰 틀을 설명드리는 게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리는 부분이 항상 그겁니다. 현물가가 반등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기대감만큼 발을 맞춰줄 거냐? 그게 이제 속도전에 지금 들어간 모습인데 목표하는 구간이 지금 오늘 중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올라왔다고 선행적으로 접근들 하시는 것보단 이 미래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섹터들은 기간적으로 저는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은 아직도 그렇게 쉬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제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또 뛰어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반도체, 낸드, 디램, 뭐 이미지 센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봤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올라가요. 시간 문제라는 이 표현은 정말 자주 써드리는 것 같은데 반도체 결국에 올라갑니다. 우상향하는 섹터 사업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죠. 차량용도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기차 모든 게 다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제가 기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10월 중순에서 10월 말부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실적 발표에서 이제 시장이 반도체 섹터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으로 얼마만큼 회복세가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HBM 내지 낸드, 메모리 전반적으로 EPS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상충하고 있는 부분은 수출은 그렇게 뛰어나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가권에서 매수, 바이 더 딥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마시고요. 네. 기간적으로 조금만 10월 달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그 구간 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반도체 섹터들 바이 더 딥 해보자. 지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충분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반도체가 반등할 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 강우진 전문가님께서 유일하게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미래 반도체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네.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만 하더라도 28,000원이기 때문에 3배가 넘는 가격이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으나 뭐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게 이제 38,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뭐 퍼포먼스는 보여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 미래 반도체라는 기업을 보시면은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든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 비용이 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미 어느 정도 공모가 대비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되면 25%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마르게 되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손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면은 충분히 좀 부담 없이 정리를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반도체에 대한 긍정 의견 그리고 부정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정은은님께서 옵티코어 가지고 계시고요. 2,680원에 비중 10%입니다. 하하라고 이렇게 네.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옵티코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일단 네 분 통해서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옵티코어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옵티코어 일단은 네 분 모두 아쉽게 부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틀 연속 급등했던 네.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못 나가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될까요? 지금 네네. 지금 옵틱
옵티코어요? 예, 옵티코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무튼 지금 옵티코어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부정으로 좀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도 네. 지금 현재 당장을 봤을 때는 좀 부정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제가 제 종목을 네. 죄송합니다. 종목을 제가 그럼 준비되시면 말씀해 네네. 주시고 다른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병군 대표님 혹시 옵티코어에 대한 의견 어떻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잠깐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어떤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른 게 아니죠. 이러다 보면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잠깐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마 지속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부정 의견을 드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게 아니고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계속 지금 반짝의 어떤 흐름에서 제대로 상승을 받지 못했던 건 그냥 테마성 재료였을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흘러내리는 구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정은우님 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 네.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